이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독일이나 스웨덴은 홈스쿨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캠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캠퍼스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세계의 흐름은 언컨택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뉴스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갑자기 또 나오게 됐어요. 약간 잠잠해지는 듯 싶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도 개학일 이제 대면 수업을 하는 날짜가 정해졌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이게 유행하는 바람에 날짜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나온 책 언컨택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읽어드리고 그 앞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불안감이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대신에 오늘은 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 대신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 수업 방식과 언컨택트 홈스쿨링 앤 무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것이 집단 생활이다. 대표적인 집단 생활 중 하나가 바로 교실 수업이다. 한정된 공간 안에 다수의 학생들이 서로 앞뒤, 옆으로 연결되어 수업을 듣는다. 과거엔 앞쪽의 교사를 바라보도록 책상 배치가 되어 교사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필기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U자 형태나 원형으로 서로 둘러앉아서 상호간 토론하기 좋은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 비해 한 교실당 학생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로가 가까이 붙어서 수업을 하긴 마찬가지다. 수업 중 발표하고 토론하고 말한다. 감염자 한 명이 있다면 순식간에 전염되기 쉬운 상황인 것이다. 한 교실이 다른 교실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교실이 다른 교실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학교라면 같은 동선으로 다니고 같은 화장실,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테니 감염 관리가 어렵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휴교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들이 휴교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선택이기도 하다. 전염병은 막을 수 있겠지만 학교의 본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학사가 중단되면 이와 연관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혼란을 겪은 학교로선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면하며 진행하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가진 단점이 이번 계기로 크게 부각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자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만든 계기가 학교와 수업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결국 그 답은 에듀테크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변화는 점점 더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게 이제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트리거가 돼서 이게 좀 더 앞당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홈스쿨링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초, 중, 고 교과 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아이의 특성에 맞추기보다 획일화된 보편적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에 대한 불신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데 큰 이유를 차지한다. 그런데 앞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될 수 있다. 바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적어도 홈스쿨링은 집단 생활로 인한 전염병 공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홈스쿨링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미국, 영국, 핀란드처럼 합법이며 활성화된 나라도 있고 독일, 스웨덴처럼 불법인 나라도 있다. 이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독일이나 스웨덴은 홈스쿨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초중고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별 시각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취학 불가 사유,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신청하면 취학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 만약 홈스쿨링의 장점과 학교 교육의 장점을 결합하면 어떨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증강현실을 통해 집에 앉아서 받는다면 어떨까? 바로 에듀테크가 앞으로 구현할 미래다. 정보 전달은 이미 미디어나 컴퓨터 등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게 많다. 질문과 토론, 비판과 문제 제기 등을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사람이 할 역할이다. 이건 개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지금도 이런 걸 잘하는 교사나 교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수업 품질의 편차가 커서는 안 된다.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구조적 문제이며 이건 기존 학교 수업 방식에 대한 전면적 변화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진 모두가 공감한다. 교사도 학생도 교육계도 다 공감한다. 다만 익숙한 관성이 가진 저항력 때문에 에듀테크를 적극 수용하지 않을 뿐이다. 단지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와 결합된 기술적 진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점점점 진화해 나가는 그 중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에 의해 구성된 정식 강좌를 일컫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무크다.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등 대표적인 무크 서비스를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코세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대학에 원한다면 코세라 for College를 2020년 3월부터 7월 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2020년 1학기 수업을 제공한 셈인데 3,800개가 넘는 코스와 400개가 넘는 특화 과정이 제공된다. 온라인 수업 준비가 잘 안 된 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 코세라를 이용하라는 얘기다. 코세라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듀크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스탠포드대, 펜실베니아대, 버클리 음대, 카네기 멜론대, 조지아텍, 존스 홉킨스대, 조지 워싱턴대, 카이스트, 연세대, 칭화대, 동경대,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런던대, 코펜하겐대, 숨차네요. 제네바대, 바르셀로나대, 시드니대, 민헨 공대 등 전 세계 주요 명문대를 비롯해 구글, IBM, 인텔, 시스코, 아마존 등에 이르기까지 190여 개의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유수 대학이나 기업에서 개발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고객, 즉 기업이 2,000개 이상이다. 직장인도 학생도 공부를 위해서 또 학위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2012년에서 19년까지 4,50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한다. 이미 이렇게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였네요. 기본적으로 코세라 강의는 무료지만 수료증을 받으려면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학위 과정도 제공되는데 애리조나 주립대, 런던대, 미시간대 등 연계해서 학사, 석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고 학위 과정은 1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 일리노이 주립대는 8만 달러의 MBA 과정을 2만 달러의 IMBA 과정으로 제공했고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거라 I를 붙였네요. MBA를 IMBA 과정으로 4분의 1 가격으로 그걸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은 MBA 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5개 코스의 특별 과정을 $600 정도에 제공했다. 무크는 대학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오프라인 교육 중심에서 온라인과 결합하거나 혹은 온라인화를 통해 전 세계의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공대는 유다시티 플랫폼을 통해 2013년부터 3학기 기준 $45,000의 정규 컴퓨터 과학 석사 과정을 무크를 통해 $7,000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조지아 공대 학생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학위도 동일하다. 물론 온라인이라도 더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오프라인 학생보다 학위 취득률은 낮을 수 있으나 전 세계 어디서든 조지아 공대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기준 86개국 3,000여 명이 이 과정에 등록했다. 무크를 이용해 석사 과정을 $7,000에 제공하는 것이다. 무크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미네르바 스쿨도 조윤 교육 모델이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해서 이게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는 정규 대학이다. 수업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미리 학생끼리 학습하고 자체적인 온라인 강의 플랫폼 포럼을 통해 매일 저녁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 토론 수업을 한다. 교육 강도가 오프라인의 전통적 대학에 비해 오히려 더 과중하다는 평가도 있다. 학생들은 1학년은 샌프란시스코, 2학년은 서울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하이데라바드, 인도고요. 그리고 3학년은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4학년은 런던, 타이페이 등 4년간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을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 캠퍼스를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캠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캠퍼스가 된 거예요. 등록금은 연간 $31,000 정도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해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미네르바 스쿨의 목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대학이 이제 더 이상 과거 방식에 머물러선 경쟁력이 없고 지금 시대에 4년제 학위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도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목표도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 지금은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 많아졌다. 공교롭게도 그 변화의 방식에 언컨택트가 있다. 갑자기가 아닌 이미 진행되는 흐름이었던 셈이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세계의 흐름은 언컨택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어떤 위기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부분이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제가 내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언컨택트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뵐게요.